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기사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윤도환, 여현호 언론인 출신 청와대 직행 논란이다. 윤도환 청와대 국정홍보수석, 그다음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명이 돼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직전까지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와대로 직행하는 게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한겨레 신문 출신이라서 그런지 한겨레 노조는요. 언론인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까지 표명했고요. 그리고 윤도환 수석 임명 때도 MBC 노조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언론단체, 현직 기자 청와대 직행은 언론윤리 위배되고 국민신뢰 훼손이다. 이렇게 기사를 달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패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언론관이 많이 걱정입니다. 예. 국가의 수준은 권력과 언론이 얼만큼 균형을 잡느냐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제버스는 얘기했잖아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예. 택하겠다고. 그럴 정도로 중요한데 예. 이게 지난 정부에 이어서 예. 지금 정권도 그 쉽게 언론을 이용하고 버리려는 습관을 좀 못 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예. 우선 써먹기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또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MBC나 예. 한겨레에서 주로 정부를 도와주는 또 사설도 쓰고 했던 사람을 도와주다기보다 아무래도 좀 정부 쪽에 좀 한쪽에 이해를 하려는 사람을 이해를 하는 쪽. 우선 언론을 이해하고 하는데 우선은 편해서 좋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그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언론이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지만 언론은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입니다. 청와대 출입을 100명이 하면 한 사람이 특종하면은 99명은 낙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도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매일 따지잖아요. 오히려 있는 거를 밝히기 전에 청와대 비서가 육군 참모총장 만나러 간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거보다도 홍보 전문가가 필요한데 좀 그런 돌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도 그 언론 출신이 청와대 가서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가서 입지는 약하고 뭔가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돌출 발언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언론의 워치독 기능, 감시견 기능이 이제 자꾸 끌어다 쓰면 약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척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편 언론인은 또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이라 저는 아주 나쁜 선택이라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다가 바로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간 일이 있었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하는 논평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정부가 바뀌었으나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당시에 비판을 했었고요. 이번 인사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단 필요한 사람이면 당연히 못 갈 건 아닙니다. 현직 기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부 철학과 맞고 그리고 그 일을 능히 잘 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데려다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직책이 또 이제 그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또 대변인 국가 소통수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정부에 조금 이제 독립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번 인사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부른 그런 언론인을 바로 부른 청와대도 조금 아쉽지만 부른다고 낼름 가는 그 언론인도 조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소속 언론 노조가 저렇게 약간
지적을 하는 그렇죠. 입장을 그래서 내놨어요. 뭐 권한 유착이라는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독립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부를 대하고 기사를 쓰겠지만 뭐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그 정부의 인사들 계속되어진 이런 인사들 때문에 언론계가 이렇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이번 인사를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가 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국민의 그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덜어주려면 이런 부분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희 교수님, 사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이제 그 소속 언론사 노조들이 입장을 표명한 거는 언론사에서 퇴직을 한 뒤 뭐 한참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청와대로 갔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만두고 청와대로 옮겨갔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요. 이미 한국 언론 역사를 보면 이 언론계와 권력 사이에 이런 쓰고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유착이라고 그러죠. 한국형 권한 유착이 단절되지 못하고 이 소위 말하는 촛불 정부에 와서도 이렇게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는 서로 역할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를 오고 가는 식으로 그것도 언론 윤리를 존중해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을 때 지금 노조 같은 데서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지만 간 자는 영광을 찾아갔을지 몰라도 남은 자는 실망과 또 권위 실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그 부담을 언론기관은 앞으로 아마 의용 매체로 불리는데 그 언론 노조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형 권한유착은 계속돼야 될 전통이 아니고 반드시 단절시켜야 될 그런 잘못된 폐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뭐 현 정부도 여기서 참담하다라고 상당히 큰 비판을 했었는데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뭐 거기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도가 선하고 절대 언론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언론 장악에 대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도를 선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다. 라는 그런 독선과 독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의도가 선하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인식이 너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설명이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송 중에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을 진행하는 중에 그 내용 중에 피의자 박 씨가 가족들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요. 가족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를 입원시킨 것이다. 이 내용이 정확해서 저희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취업자. 아까 일면 기사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이군요. 24조 쓰고도 고용 참사다.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가 9만 7천 명. 금융위기 후 10만 명 아래 첫 추락된 일입니다. 세금 들어 공공일자리 효과 한 달뿐이다. 그리고 주 36시간. 그러니까 좀 질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취업자는 72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금으로 늘린 일회성 일자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지난해 일자리 통계를 말하는 건데요. 11월에 끝난 정부 일자리 사업이 많은데 그러자 12월에는 고용이 급감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늘린 일회성 일자리의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일자리 참 큰일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일성이 일자리 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9만 7천 명밖에 안 됐어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좋아진다고. 연말까지 기다렸더니 지금 뭡니까? 참담한 실적이에요. 2007년은 박근혜 정부가
한 4개월 했기 때문에 글로 넘길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은 2008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모든 거를 예. 처음부터 다시 진단해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제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에 귀가를 하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는 바로 진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소방관들 연락을 해서 그 동료 소방관들도 서슴없이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금방 꺼졌고요.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참사를 막은 겁니다. 바로 인천 중부소방서 송현 안전센터의 소방관들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나쁘고 못된 사람들 참 많지만 이런 분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